근데 원래 생각 없이 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요. 근데 생각이 개입돼 버리면 이제 이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고 성취감이 없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생각이란 걸 하면 안 돼요. 안전한 영역에 머물고 싶어하는 타고난 마음을 극복하라. 더 이상 세부적인 것에 파묻혀 지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성향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 배운 대로 살아왔으니까 도전을 안 하고 그냥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거예요. 연금을 원하고 안정적인 거. 왜? 안정적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변화를 주려면 그런 안정적인 걸 포기해야 되니까. 삶이 흔들려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성격상 책 쓰기를 할 정도고 이 위치를 바꿀 정도고 이 돈을 쓸 정도면 우리는 그냥 성향이 도전을 해야지 행복한 성향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비용을 주고 책 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것만 봐도 알아. 이걸 하는 사람은 결국 소소하게 계속 뭔가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소소한 도전들, 큰 도전도 있을 거고 작은 도전, 그 기준이 여러분한테는 기억이 없으면 도전 안 했다는 거고 기억에 의존하니까 그런 거지. 책을 쓰면서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소소한 도전, 남들은 하지 않지만 변화를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다는 거를 책을 쓰면서 여러분 진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전을 해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전할까 말까 할 때 도전을 하세요. 책 쓰기도 했고 이까지 돈을 써봤는데 이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도전을 여러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책 쓰기를 한 이후부터는 이제 도전의 연속이잖아요. 작가도 처음이고 책이 나와서 뭐 홍보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살아가는 게 이제 도전의 연속이에요. 왜?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걸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작가의 영역으로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길이고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뭐가 있죠? 희망이 있잖아요. 왜? 이때까지 삶은 나를 바꿔주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가보지 못한 작가의 길을 가면서 도전이지만 도전 안에 조금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차피 그냥 옛날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일은 어차피 도전이고 할까 말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하겠다.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작가의 삶은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단 실패도 도움이 되고 성공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시행착오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있고 대표 코치님이나 뭐 여러분보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이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덜 시행착오를 겪으라고 빨리 좀 오라고 빨리 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까 말까 고민 아니라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근데 원래 생각 없이 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요. 또 카페 활동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도 하고 나면 그냥 뭔가 오늘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정신은 없지만 약간의 성취감이 있어. 근데 생각이 개입돼 버리면 이제 이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고 성취감이 없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면 해야 돼. 애들 밥 차야 되고 남편 뭐 해야 되면 시댁 뭐 해야 되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도 그냥 틈새 나면 뭐 SNS 하고 원고 쓰고 오히려 근데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노트 필기하지 말고 블로그 필기하라. 그래서 양근영 작가님 장난 아니잖아요. 이 끝나면요 한 5분도 안 돼서 올라와 후기가 한 책 카페. 저는 한 1분도 안 걸렸는데 1분도 안 걸려. 어떤 분은 아예 쉬는 시간에 올려버려. 끝나고 안 하려고. 근데 그게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내 어차피 해야 될 거를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내가 내적인 양을 늘리자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 한번 내가 점프합니다. 내가 이렇게 뭐 많은 일을 했는데 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뭔가 조금 보일 때 점검이 필요해. 또 그럴 때 피드백 받아서 또 점프하고 또 피드백 필요하거나 또 좀 이런 책들을 또 반복해서 읽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이거 읽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와닿았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얘기고 뭐 부동산으로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 고층 건물을 막 세우고 그 뉴욕의 최고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진짜 안 되는 걸 되게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보면.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 나는 고층 건물을 내가 뉴욕 시내에 있는 고층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거만 막 읽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도널드 트럼프 거를 엄청 많이 집중해서 재밌게 봤어요. 아 나는 왜 그렇게 고층 빌딩을 가진 거란 생각을 또 못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고층 빌딩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처럼 돈이 많아서 그냥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진짜 허허벌판인 뉴욕에 그거를 잘 될 것 같은 거를 그 리노베이션 했어요. 그냥 사서 리모델링 했다고요. 다 남들이 안 하는 별로라는 건물을 자기가 사서
철골만 그대로 두고 19층을 25층으로 만들고, 층고가 높은 건물들이어서 작게 만들어서 25층을 만들고, 이 건물을 샀던 이유가 남들은 다 이게 건물이 흔들린대요. 그런 소문 때문에 값어치가 뚝뚝 떨어지고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비전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 건물만큼 높은 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이것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건물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사겠어요? 안 사죠.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높은 빌딩을 가지는 게 꿈인데 이 건물만큼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사야 되는데 흔들린다고 하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서 철골을 더 두껍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하면 이걸 안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점검을 받고 이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다르죠. 미래가 확고하니까. 이 뉴욕의 최고의 빌딩을 세워서 이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빌딩을 사서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뉴욕을 대표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럭셔리하게 대리석 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투자 받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맛이 돈 있으니까 건물을 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서 이렇게 최고의 건물을 만들었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런 데를 찾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협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딜을 하는구나.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안 알아봐서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어떤 비전 가치가 있어서 이런 건물을 세우면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을 할 거다, 이런 거를 써서 제출하면 나라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고요. 우리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법만 벗어나면 막 무섭잖아요. 법 벗어나면 이제 막 벌금 내야 될 것 같고 고소당할 것 같고 막 되게 무섭잖아요. 이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시죠? 원래 분당에 여기 네이버 본사가 있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였대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본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청 뭐 말이 많았대.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저희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서울에서 일로 이사 온 거예요. 소개받아가지고 분당이 좋다고 해서. 근데 그 네이버 앞에 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주상복합이라 좋아서 우리가 사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쯤에 네이버가 진짜 몇 층인지 모르겠다, 엄청 높은 완전 고층인데 그게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옆에.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였어. 그래가지고 막 맨날 현수막 붙어 있어. 특히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막 안 된다, 시청 막 고소하고 막, 알죠? 장난 아닌 거 사람들 고발하고 막. 근데 지금 다 완성돼가지고요. 네이버가 거의 그 63빌딩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하여튼 엄청 고층이거든요. 그 두 개가 똑같은 쌍둥이 빌딩이 생겼어요, 지금.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걸 마주보고 있던 우리 아파트가 이제, 그러면 네이버가 생기면 막히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나,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 들어오면 보상해달라, 그렇게 싸움하더니 지금 생기고 나는데 집값이 엄청 올라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2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런 걸 했겠죠. 이걸 하면 이 분당이 더 가치가 있어지고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야. 네이버 본사가 분당에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분당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해서 투자를 받고 나라에서 세금 감면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부자들이 그냥 돈 있어서 딱 건물 사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협상 능력 이런 거를 사례인데 제가 이제 그런 게 너무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구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왜냐면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자기개발센터 사업을 차리는 거랑, 두 번째는 저는 관광지를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제주도에 땅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먼저 관광지를 만들어서 제가 진짜 여유가 되면 그 겉에를, 유럽에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책으로 인테리어 한 거예요. 책으로. 그냥 책 모양이야. 그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바구니 회사 알죠? 바구니 회사는 건물이 바구니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면 있거든요. 나도 뭔가 우리를 상징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겉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오는 거죠. 구경하러. 그럼 그 안에는 제 책들도 엄청 많을 거고, 그냥 무조건 그런 도서관 개념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림으로 딱 그려놨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항상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제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지금 하는 일들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미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